업무를 하셨다면, 기존의 업무를 하셨다면 주로 이미 갖춰진 조건? 이거나 동작된 장비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전력전자는 그거 자체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걸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발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그동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요놈, 여기 EA 템프라는 얘가 아까 이제 센서랑 구호지 비교하면 AC 전압을 읽어오는 코드인 거예요. 센서인 거예요. 얘가 굳이 말하면 AC 전압 센싱 회로가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상한가? 색깔을 좀 고상한 녹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별로 안 고상하네요, 생각보다. 파란색으로 하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AC 전압 센서입니다. 아까 회로에 보신 PFC 인덕터가 얘네들이에요. PFC 인덕터. 단순히 시뮬레이션 뿐 아니라 실제 부품에 붙이는, 회로도에 부품으로 붙이는 인덕터가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발에 걸려 넘어졌던 AC 소스는 여기인 거죠. 개통 전환. 근데 단상인 거죠.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여기가 아까 FET 스위치인 것이고, 당연하게도 아까 여기가 전류 센서예요. 얘가 상전류 센서. 그래서 지금은 IA라고 돼 있는, 여기 IA라고 돼 있잖아요. 저놈 IA에 해당하는 놈. 이런 식으로. 이건 왜 두 개냐?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관찰용 신호로 보는 거고, 실제 센서는 요 놈인 거예요. 요 놈. IA라는 요 용어가. 그래서 PFC 양방향 인버터를 구동하려면 적어도 입력 전압 여기, 상전류 여기, 그 다음에 출력 전압, 그게 요겁니다. 얘가 뭐냐면 DC 잉크 전압 센싱 회로가 얘예요. 얘가 여기입니다. 얘네가 가장 기본적인 애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PWM 찍으시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얘네들을 찍고 계신 거예요. 여기 뭐지? UH, UL, VH, VL이잖아요. 걔가 얘네들인 거. 여기, 여기네, 여기. 얘네가 사실은 아까 굳이 말하면 FET용 VGS 신호라고 해야 될까? 여기가 얘네들이. 그리고 여기가 아까 PWM 신호가 되겠죠. PWM 신호, DSP.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당장의 손실 해석 같은 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센서가 어디 붙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있죠. 센서는 저는 여기
출력 전압 센서. 출력 전압, 상전류. 상전류는 어디 있든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대체적으로 교수님께서는 개통에서 이건 왜 마이너스로 있지? 인버터 에러인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이준영 교수님은 보통 나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거든요. 그럼 도트가 여기가 아니라 나가는 방향, 그쵸? 나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려고 도트를 여기다 해놨네요. 그래야지 전류가 양으로 인식될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방향 기준으로 전류를 보통 하세요. 나가는 방향 기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알고리즘 돌아가는 기본 규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코드상에서 걔가 마이너스다. 얘가 마이너스는 경우는 전류가 여기로 들어올 때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회로가 이 전압, 전류, 디시전 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저 센서 회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센서 회로를 하려면 테크했던 거 봐야 되나? 이제 두 번째 난관이 찾아오신 건데 요 회로도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요 회로도가 얘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사님이 당분간 가장 어려운 거는 피심도 아니고 실험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것도 어렵지. 어려운데 이제 기존에 안 보셨던 걸 보여야 되는 이질적인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피심만 볼 땐 대부분 신경 안 쓰는데요. 피심에서 전자 회로로 넘어오면 어려워요. 이 회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얘를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잠깐 루펜을 쓰실 줄 아시겠죠? 처음 보시는 거? 처음 보고 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 거꾸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커 보이죠 당연히. 요거는 문에 딱 붙이시고요. 얘를 거리 조절하는 겁니다.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제 거 개인 산 거예요. 루피를 할인해서 사면 누가 다 들고 가가지고 저 잠깐 쓸게요 하고 들고 가면 안 옵니다. 그 후에는 필요하시면 하나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사드릴 수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경험상 하나 있으신 게 정신건강에. 그래서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요 커넥터 근데 여기 레퍼런스 적혀 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DSP IF1. 네. 자, 고개를 들어서 DSP IF1 적혀 있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 회로도에 적혀 있는 모든 레퍼런스 넘버들은 이 PCB에 다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IC 부품 레퍼런스 한번 볼까요? INN1, INP1. 그거는 신호 이름이고요. 네. 레퍼런스 U 몇 적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적혀 있는데. OP3.
부품. C 아니 아니 여기 U4. U4 적혀 있죠? 네. 이제 뭐 방금 엄한 정보를 읽으셨는데 PCB는 레퍼런스 정보도 적혀 있지만 사용자 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회로적인 요소에 대한 정보들도 적을 수 있어요. 걔네들은 여기에 표현 안 되는 거죠. PCB 설계할 때 예를 들어 회사 로고 같은 거, 회사 이름, 네. 아니면 내가 리비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내 부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회로적인 정보들이잖아요.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대체적인 레퍼런스는 이렇게 R 땡땡, 뭐 U 땡땡, C 땡땡, 뭐 L 땡땡, 아니면 이렇게 이름.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좀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거를 우선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매우 익숙해지는 상황이 되시면 그때는 고민도 안 해요. 얘가 왜 이렇지? 고민 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자가 뭐냐면 딱 보면은 여기 전원이 들어오죠? 여기 5V 그라운드 하고 INP, IN이라고 있죠. 요것도 요 핀 레퍼런스 넘버예요. 네.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INP, INN 읽으신 건데 네. 얘가 입력이에요. 입력이 들어오면은 어떤 회로적인 동작을 거쳐서 HV out P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나오죠? 얘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U5랑 U6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드에서. 네. 하고 뒤에도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회로랑 이거 매칭하시는 작업은, 익숙해지는 작업은 제가 이거 이상은 도와드리기가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운전대를 돌리면 바퀴 돌아가는 기본 원리는 다 똑같겠지만 감적으로 하는 건 내가 차에 타서 운전을 하면서 익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레퍼런스가 뭔지도 아시고 밸류가 뭔지도 아시고 얘가 PCB 보드인 것도 아세요. 근데 얘랑 매칭하는 일련의 이해 나 노력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박사님께서 얘는 뭐지? 계속 의문, 질문, 고민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제가 조언 드릴 게 없네요. 그래서 회로도랑 얘를 평상시 잘 매칭시키시고요. 뭔가 이상한 행동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역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네. 이게 얘기가 이제 좀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회로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 안건이겠죠? 네. 얘는 OP앰프예요. OP앰프. 네. 얘가 어떤 OP앰프인지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인터넷을 켜서 여기다가 그리고 우리는 좋잖아요. 이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TI 부품을 거의 90% 이상 써요. TI 거를. FET나 이런 거 딴 거 잡다한 거 빼고. 그래서 OPA388을 검색하시면 얘에 대한 회로도 시트가 나오고요. 요거 보시면 돼요. 네. 얘는 싱글, 칩이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아닌가? 단전원이라는 의미도 되겠네요. 싱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싱글 OP앰프가 아니라 단전원. 단전원의 반대는 양전원.
싱글 파워 서플라이에서 싱글만 따온 것 같고요. 대역폭은 10메가고 시모스 계열 제조법으로 만들었고, 제로 드리프트는 뭐냐면 온도에 따른 원래 전자부품의 열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 흐르는 전류량이 많아지면서 뭔가 특성이 바뀌어요. OPM프는 특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품인데, 그런 거를 좀 개선한 뭐 그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로 크로스오버. 제로 크로스오버는 뭐냐면 얘가 단전원 OPM프라고 했잖아요. 단전원은 0에서 5V인데 0에서 5V인 OPM프가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V 신호 출력이랑요 5V 출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옆에도 있죠? True RRIO. 이게 뭐냐면 레일 인, 레일 아웃 약자거든요. 그래서 거의 0까지 쓰고 거의 5까지 쓰고 그런 뜻이고요. 제로 크로스오버는 제 설명이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단전원이면은 OPM프는요 내부에서 약 2.5V의 기준 바이오스 전압을 잡고 있어요. 외부 회로에 따라서.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는 어떤 조건에서 2.5V를 기준 전압으로 잡을 때 2.5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크로스오버, 그 0 전위점에 정확하게 신호가 안착해 있느냐, 그게 제로 크로스오버입니다. 얘는 단전원이라서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양전원이면 쉬워요. 양전원은 전원이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이렇게 양전원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0V는 딱 0V가 나오면 좋잖아요. 네. 이건 이해하셨죠? 네. 근데 문제는 양전원에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1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더 쉽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면 중심점이 0V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원이 마이너스 역 방향으로. 뭔가 언밸런스한 전원에서는 OPM프의 0전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0이 아닐 것 같죠? 네. 맞아요. OPM프는 자기 핀에 연결된 전원의 센터점이 아까 말한 제로 중심점이거든요. 근데 제로 크로스 특성 있는 애들은 그게 뭐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전원 편차가 있어도 0V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0에 가까운 놈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OPM프에서는. 그래서 OPM프는 사실은 엄청 까다로워요. 전압 차이, 그러니까 전원의 언밸런싱이 있어도 문제가 되고요, 온도가 높아도 문제가 되고요, 주파수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개선된 부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궁금하시면 데이터 시트 보시고, 데이터 시트 보신 다음에 얘를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특성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거 굉장히 넓은 온도 범위에 대해서 유차율이라든가 어떤 뭐 측정값, 요 센터 전압 변화량, 그런 게 굉장히 안정적. 이게 저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요, 생각하시는 그 이상적인 무슨 부품 조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특성이 더 좋다인 거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회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뭐 이상훈 박사님이 제가 회로를 얼마나 하신지 알 수가 없어서 OPM프가 뭔지는 배우셨을 거라 믿고, 차동 OPM프 회로는 혹시 아십니까? 배웠을 것 같은데. 공부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요, 차동 OPM프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또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네. 이게 이런 게 없습니다. 차동 OPM프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OPM프가 있고요, 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요, 네.
아이씨,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있고요. 이야. 어우, 야, 씨, 그림 잘 그리지 않습니까, 마우스로? 여기가 아까 INP, 여기가 INF, 여기가 HVRP. 얘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N이 플러스로 너? 저는 N이 마이너스. 잠깐만. 제가 기억 속에 착각을 했을 때 있어요. 자동 증폭기. 제가 뭐가 착각했을 수도,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보통 플러스인데, 이게 제가 어떤 거 쓰다가 심볼 바꿔놨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바뀌더라도요, 바뀌는 거는 출력 각성만 바뀌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R2 R1 곱하기 INP 빼기 INN, 여기 두 개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요게 뭐냐? 요거 R1이 어디냐면 요게 R1입니다. 그리고 얘랑 얘가 R2예요. 여기가 이 회로도에선 이놈이랑 약간 여기가 요 빨간 거고, 여기 잘 봐야지 보여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여기가 실수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여기서 여기 입력이 여기가 R1에 해당하는 거고요. R1. 그 다음에 R2. 여기가 R2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요 애들은 왜인가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요, 나머지 애들은 회로적 요인들입니다. 왜냐면은 이 상태가 되면은, 예를 들어 INN은요, 입력이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의 저항으로 풀다운된 구조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얘는 이 신호가 없어도 신호가 그라운드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는요, 물론 우리가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해서 가상적으로 묶여 있긴 하는데 가상으로 묶여 있거든요. 죽고 못 사는 내 여자친구지만, 죽고 못 사는 여자친구지만 나 대신에 죽진 않을 거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 죽고 못 사는 단짝이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놔도 여기가 사실 이렇게 묶여 있긴 해요, 원래 OPMP 특성상.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하는 건 아예 입력 자체를 그라운드에다가 묶는 거죠. 여기서 저항값이 커요. 그래도 대신 하고 요 두 개 사이에 저항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C 이렇게 있고, 이 두 개의 전압의 AC 중심, AC 신호 그라운드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 잡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가 주로 보이거든요, 입력 저항. 두 개의 2kΩ 정도 저항으로 부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라 OPMP라서 고속 그런 버퍼용 OPMP는 여기를 50옴 이런 거 써요. 비디오 OPMP 이런 거는.
임피던스 매칭하는 게 50ohm으로 잡혀 있어서 여기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가 떠드는 게 뭐냐, 이 회로가 차동 OP앰프 회로다. 나머지 좀 부수적인 게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거 다 이건 다 뭐 필터용, 아까 AC 전이 잡는 거, 이거는 DC 전이,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없어도 얘가 동작하는 거에 문제 없어요. 요 회로만큼은 차동 회로 하고, 얘네들은 전원에 붙는 DC 커플링, 이거는 과전압 보호용 다이오드, 그러니까는 OP앰프 동작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차동 OP앰프다. 그래서 차동 OP앰프는요, 두 전압의 차가 전압으로 나와요. 제가 말은 쉽지만 네. 이해하는 거는 또 이제 어려운 얘기고, 네. 파이팅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얘는 뭐야? 요거 궁금하시겠죠, 유노? 네. 원래는 얘가 그라운드로 빠지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게 그래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뭐가 있냐면, 아까 이렇게 차동이 있고, 여기가 원래는 그라운드로 빠지는 건데요. 네. 그라운드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떤 전압을 걸면요, 네. 공식이 바뀌어요.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V5, V1, V2, 여기를 R1, R2라고 하면요, V1은 R2 나누기 R1 곱하기 V1 빼기 V2 더하기 VR이 됩니다. 이게 더해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바이어스 전압 잡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2.5V 바이 디렉션 싱글, 여기는 유니 디렉션 싱글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여기가 0V로 하면 여기를 그냥 0으로 묶어 놓으면 여기가 0V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순하게 두 전압의 차만 보이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V2도 0V로 묶어버리면 그냥 V1에 대한 비례 증폭기가 됩니다. 비례 증폭기가. 혹은 진짜 요 두 개의 차, 이 한쪽이 0이 아니라고 없어요? 관계 없어요? 두 개의 차가 증폭되는 구조예요. 근데 그 증폭된 전압의 크기가 항상 0V를 기준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V1이 2V고 V2가 1V다. 두 개 빼면 1V죠. 네. 그러면은 뭐 게인을 1이라고 치면은 출력 전압은 0에서 1V가 되는 거예요. 요게 유니 디렉션 볼테지 시그널, 그러니까는 단방향 전압 시그널. 네. 음전압이 안 쓰니까. 영이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양전원 신호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양전원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띄워야 돼요. 2.5V를. 그래서 여기를 0이 아니라 여기를 한 2.5V 정도 전압을 걸어주면 출력 전압은 평상시에 2.5V가 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죠. 0V, 2.5V, 5V. 야, 이게 무슨 양방향이야? 단전원이고 뭐. 근데 신호는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2.5V를 0전이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2.5가 되겠죠. 네. 얘가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OP앰프는 외부 이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상대적인 내부 그라운드 위치가 정해지는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얘가 0과 5V를 쓰는 OP앰프 소자이지만 밖에서 바이오스를 2.5로 잡아주면 의미상 전압이 실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의미상 2.5라는 전압 기준으로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로 해석한다는 거죠. 0을 잡고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네. 집에 가면 또 머리 아파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요거를 요약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펜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면은 R2분의 R1 V2 빼기 V1 더하기 0V는 네. 예를 들어서 얘가 2V고 1V다 하고 게인은 1이라고 치면 네. 그냥 1V가 나오는 겁니다. 네. 즉 뭐냐, 여기가 2V 1V면 얘는 그냥 1V. 두 개의 차이만 나와요. 예를 들어 여기가 2V고 3V다. 몇 V 나올까요? 1V 차이. 두 전압의 차이가 나와요. 각각 전압의 크기가 아니라 두 전압의 차이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얘랑 얘랑 여기 다 1kg이죠. 네. 그럼 개인이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냥 차분을 그대로 바이패스하는 회로예요. 두 신호의 차이의 차분을 그냥 바이패스해요. 딴 거 없지.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센싱하는 거를 그쵸. 이 영전압과 비교해서 그 값을 보여주는.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전자과가 아니시라서 제가 또 설명하려면 이게 원래는 OPM프 강의가 원래는 한 학기짜리인데 학교에서 배운 거 저도 지금 20년째 떠먹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데요. 이게 당연히 얘는요 V2가 V1보다 크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야, V2가 V1 넘버링 잘못했네. V1 빼기 V1 여튼 간에 항상 여기가 플러스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다. 근데 예를 들어 R2 R1 V1 V2라고 할게요. V2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5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선 V2가 V1이랑 같다? 2.5V. 네. 근데 V2 빼기 V1이 마이너스 1V면 1.5V. V2 빼기 V1이 1이면 3.5V. 네. 그럼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2.5를 기준으로 1V가 더 크네. 2.5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V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네. 그래서 단전원에서 양극성 신호를 해석할 땐 약간 한번 거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 여기 있는 두 개의 신호를 내가 단전원으로 해석한다면 여기 0ohm을 붙이고 출력은 0에서 5V가 나오는 거죠. 단전원 혹은 아까 두 개의 차이가 플러스만 있는 경우.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양극이다. 그러니까는 두 신호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 그때는 이 소자가 붙어서 2.5V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2.5V를 기준으로 5V로 갈 수도 있고 0V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센터 전압이 2.5. 얘는 센터 전압이죠. 그냥 디폴트 전압이 0V인 거. 그래서 단전원일 때랑, 그러니까 단극성 신호로 쓸 때랑
양극성 신호 쓰는 거에 따라 아까 그 보드의 부품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단극성은 뭐가 있죠? DC링크잖아. DC링크는 0에서 400이잖아. 마이너스 전압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INN의 0, IMPA는 그 400V의 분압정이 연결돼서 들어와요. 그럼 걔가 0에서부터 5V로 비례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가장 쉬운 예제. 그러니까 양극성은 뭐일까요? AC 전압. AC 전압은 플러스 220, 마이너스 220. 그게 극성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양극 AC가 이제 여기 양극이 들어오면 2.5 기준으로 위아래로 사인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2.5V가 떠 있으면 이렇게 높을 때가 5V, 낮을 때가 0V. 예를 들면 그래서 두 개를 인터페이스 해주는 OP앰프에 여기까지 질문. 뭐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박사님은 제가 무제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단극은 DC 쪽으로, 양극은 AC 쪽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는 그거는 이제 점프 선으로 해야 되는. 아니요, 그 PCB의 부품을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게인을 바꾸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전압 게인, 아까 제가 말한 R2, R1, V2 빼기 V1. 이게 표현 잘못했는데 이게 Vout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바꾸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저항 바꾸시면 돼요. 어떤 걸 바꿔야 되나요? 이제 차동 OP앰프를 좀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이게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최 박사님 2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괜찮아요. 연구실 애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설명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해는 박사님이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요거를 좀 더 보고 싶다, 근데 책을 사기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TI OP 앰프 레퍼런스 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가 좀 흩어져 있어 가지고요, 좀 많이 TI에 거의 어지간하면 자료가 다 있어요. 아니다, TI 아날로그 포켓 레퍼런스인가? 이게 워낙에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OP앰프 책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TI예요. OP앰프 관련된 여러 회로들이나 정보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료가 이미. 어디 갔노? 여기 OP앰프 있나? 여기 아닌가봐요. 죄송해요. 지금 얘는 넌 인버팅, 이렇게 레퍼런스 잡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차동이 나와 있나? 없네요. 쏘리. 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서 그래요. 잠깐만. TI OP앰프 서킷 컬렉션 뭐 이런 거 좀 보면 되나? 이게 좀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차동은 영어로 인스트루멘탈 앰플리파이어예요. 여기 있다. 요거 인스트루멘탈 앰플리파이어 착 누르면 여기 나와요. 요 회로. 이 뒤에 거는 뭐냐? 이거 버퍼예요. 버퍼라서 무시해도 돼. 무시하세요? 네. 요만큼 없다고 치면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그럼 맞죠? 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네. 죄송해요. 제가 회로를 잘못 그렸나봐요. 플러스에 플러스 연결하시고 여기 R1분의 R3죠.
R1, R3. 여기는 R1, R3라고 했네요. 네. R1, 그럼 여기 R2, R4가 비율이 같다는 거죠. 같으면 결국엔 R1, R3인 거죠. 네. 이런 회로들이 있어요.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냐? 증명은 OPM 책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런 책 사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번씩은 보면 삶에 도움이 되죠. 이 전력전자 하면은 또 아날로그 회로를 멀리 할 수는 없어요. 요긴하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노이즈 막는 방법, 전원을 좀 어떻게 좀 튼튼하게 쓸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회로들이라서 뭐 차차 보시면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그거고요. 아, 여기 레퍼런스인데 이거 뭐죠? 요거 이게 뭐냐면 네, 이름을 잘못했고 제가 IN은 마이너스가 맞아요. 근데 제가 네거티브를 마이너스에 연결한다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이름을 제가 약간 혼선을 드렸는데 그냥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얘는 뭐냐? 얘가 볼테지 팔로워예요. 혹시 나는 볼테지 팔로워를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면 그것들도 다 여기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테지 팔로워 볼테지 팔로워라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거티브 입력이 네거티브예요. 볼테지 팔로우는 이건가? 어디 갔어? 야 볼테지 팔로우 어디 갔어? 파일 여기 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전압 쫓아가는 이게 좀 회로가 있는 응용 버전이라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네. 여하튼간에 기본적으로 응용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서 저런 거예요. 저건 오히려 더 나중에 책은 따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괴한해서 연결되는 볼테지 팔로우 회로라고 부르고 얘는 왜 쓰냐? 이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원래 전자과적 해석으로 볼테지 팔로우를 쓰면 임피던스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모든 전자회로는 입출력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전압이든 전류든 분압, 분배가 일어나죠. 네. 그거를 최대한 억제하는 게 볼테지 팔로우 회로예요. OPM프에서. 그래서 이 볼테지 팔로우를 쓰면 입력과 출력 간에 절연은 아니지만 비절연 회로인데 전자학적으로 서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입력단, 출력단 회로를 태분안으로 못 묶어요. 완전 회로로 분리시키게 돼가지고. 그런 용도로 쓸 때 볼테지 팔로우 회로를 씁니다. 따라서 얘가 이 레퍼런스 소자랑 이 OPM프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점은 그게 장점인데. 분리를 하면 노이즈나 이런 분리를 하면 수식이 간단해지죠. 뭐 모델링 잡으실 때 막 연결된 거 온갖 거 다 연결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볼테지 팔로우 넣으면 얘는 그냥 이 부분이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그냥 이거 뭐 다 무시하고 그냥 얘는 2.5V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상태로 회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론적인 배경은 그렇고요. 이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여하튼 간에 OPM프 회로가 쓰인 전원의 상태라든가 노이즈를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얘가 뭐랄까 억제해 준다고 해야 되나? 또 얘기하면 또 복잡해져. 네. 굳이 이제 또 물어보시면 레퍼런스는 전압이 흔들려도요 출력이 2.5V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네. 여기 회로는 네모 박스만 그렸지만 제가 레퍼런스 전용 소자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흔들려도
얘는 2.5V가 거의 유지되려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원래는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원이 흔들리면 내거 OPM프도 전원이 흔들리죠. 네. 그죠? 네. 그럼 아까 전에 여기 제가 뭐 여기 2V고 1V고 차동인 1V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전원인 5V가 흔들리면요, 5V가 흔들리면 1V에서 얘가 흔들리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전원 변동에 의한 출력 신호 변화율이라는 매개 변수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로 치면 기름이 가득 찼을 때의 출력 느낌이랑 기름이 조금 있을 때 출력 느낌이 다른 거죠. 휘발유 차라면. 디젤은 그게 좀 보이거든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런 버퍼가 들어가면 회로적으로 끊기도 하는데요, 얘는 전원의 영향을 받아요. 볼테이지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입출력 간의 전자회로적 결합을 분리하긴 하는데 소자 자체는 전자회로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흔들리면 출력이 흔들려요. 그래서 레퍼런스 전압이 나오지만 변동되는 전압이 반영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뭔 얘기냐? 흔들리는 파도 위에요, 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느님이 와서 흔들리지 마 라고 여기다가 봉을 하나 해줬어요. 예를 들어 봉 이름은 2.5V입니다. 근데 여기서 박사님이 타고 계신데 이 봉을 잡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봉이 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아니. 그렇죠. 봉이랑 배랑 같이 흔들리니까 나는 넘어질 일 없고 나는 봉을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봉에 흔들림을 주는 게 얘예요. 아까 2.5V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2.5V 레퍼런스인 거 아날로그 할 때요, 저렇게 잘 동작하려면 회로 전원이 정말 잘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노이즈 없이. 그래서 막 고주파수 초정밀 회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OPM프 입력단에 진짜 이 세상에 보지 못한 온갖 필터는 다 붙여놓으시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전원이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비싼 레퍼런스 소자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저도 지금 되게 제가 그래서 아까 야매로 설계했다고 했잖아요. 없는 것보단 좋아 보이니까 달아놓긴 했는데 사실 보드 크기랑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인 회로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바이오스 잡고 할 정도면 OPM프 기타 회로 구성도 훨씬 더 신경 써야 돼. 노이즈 않다고. 진짜 LC 필터나 막 EMI 부품 다 넣어서 노이즈를 방어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대충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제가 이것저것 드렸잖아요. 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3330을 드렸잖아요. OPM프는요, 신호를 증폭하거나 신호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소자이긴 한데요, 정기적으로 절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절연을 만드는 소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보신 AMC 3330은 지금도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부품 사야 되는데, 부품 사야 되는데 이 TI가 이 부품이 자재가 없다고 안 만들어요. 이 진짜 아주 나를 그냥 죽이라고. 이 부품을 사야 되는데 부품을 못 사요. 안 팔아. 이거 엔코예요, 엔코. 얘가 없어요. 오더링 가면 없다고요. 아웃 오브 스톡이라고. 이거 진짜 언제 만들어 줄 거야. 응? 미치게. 이게 과제를 지금 내가 진짜 욕을 할 수밖에 없네. 여튼간에 얘가 그래서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절연형 OPM프. 그래서 얘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V를요, 내가 왜 2V라고 적어놨지?
잠깐만. 뭐야, 개인이 기본 2배인데 왜 내가 개인을 왜 2배라고 했을까? 뭔가 설명이 암울해진다. 내가 이거를 왜 2배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왜 2배라고 했지? 잠깐만요. 갑자기 설명하려니까 말문이 막히네요. 네, 제가 뭐를 지금 까먹은 걸까요? 나누기 출력 전압 증폭률 어딨니? 노미널 게인이 점사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머리가 아파요 지금. 내가 민우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는데 민우가 얘기 들으면 좌절할지도 몰라요. 형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잠깐만요. 머리 아프다. 내가 기억이 안 나지? 여튼간에 그냥 이게 프로즈만 실부터인가 우리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나중에 다시 이해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전압 게인이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압 게인 2배면은 조금 맞는데 내가 왜 입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1V 게인이 2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않나? 왜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이해했었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뭐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 이건데 그래 이거잖아. 맞잖아. 이게요 아니다. 저기요 제가 잘못 적었을 수도 있어요. 요거 1이 아니라 2일 수 있어. 이거일 수 있어요. 이거 기억은 안 나는데. 왜냐면 요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 신호 있잖아요. 요거요 네. 양단 간 차이예요. 차이. 맞네. 지금 이해했다. 죄송해요. 이제 너무 오랜만에 봤더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얘가요 한쪽이 0V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요 신호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전압의 최대량 최소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의 2배를 한 게 플러스 2
마이너스 이겠죠. 2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요. 요 의미가 조심해야 되는데, 요게 양극성 신호예요. 그러니까 요 신호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한 놈은 1.44에 더하기 1이고요. 한 놈은 1.44에 마이너스 1이라서 두 개의 차이가 2V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신호가 1.44에 마이너스 1이고 1.44에 플러스 1로 바뀌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V가 2배로 증폭된다고 설명이 됐던 거예요. 내가 이거 착각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3330은 입력 신호를 2배 증폭된 차동 신호로 만드는 소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388 OPM프의 입력이 차동인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얘한테 연결하려고. 그래서 이 OPM프는 각각의 기본 전압은 1.44V의 고정으로 딱 돼, 바이오스가 딱 잡혀 있고, 네. 이렇게 위아래로 1.44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1V씩. 예, 그러니까는 시간 T에 대해서 1.44V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는 빨간 게 높다. 예를 들어 플러스 2V고 파란 게 높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아, 어렵다. 그래서 얘가 딴 건 아니고 얘는 절연형 OPM프. 근데 이게 이 용어가 점점 늘어나서 죄송하긴 한데, 전원은 단전원, 그러니까 잠깐만. 자,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전원은 단전원. 이거를요, 싱글 파워 서플라이 뭐 이렇게 불러요. 네. 근데 양전원은 뭐라고 부르나? 듀얼 파워 서플라이가 하나? 기억이 안 나네. 공식 기억이 안 나요. 싱글 듀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신호는요 달라요. 부르는 게 신호는 단극성 신호인 경우에 싱글 근데 단극성, 그러니까는 유니 디렉션 볼테지 시그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그널. 이건 공식 이름 아니에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압이 한쪽 방향만 있는 거. 이때는 싱글 엔디드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근데 양극성 신호는 바이 디렉셔널 볼테지 시그널인데, 이거는 OPM프에서는 싱글 엔디드가 아니라 디퍼렌셜 엔디드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놈은 현재 이 소자는 싱글 엔디드 시그널을 인풋해서 2배로 뻥튀기 한 다음에 뭘 만드냐? 디퍼렌셜 엔디드 시그널로 아웃풋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상시에 바이어스 볼테지가 1.44로 고정이고 저 전압의 차이만 만드는 거예요. 아우 어렵다. 이거 쉽게 설명할 방법 없네. 응? 네. 어렵네요. 죄송해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옆에 아까 그 ISO 224라고 하는 숫자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눈치가 뻔하죠. 네. 왜이래 얘가 가끔 모니터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흰색
뭐 이거를 하면은 뭐 HDR 같은 게 동작을 해서 그런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화면이 번쩍 그래요. 근데 가끔 그런 증상을 해도 제가 지금 또 그러네. 그렇다고 쳐요. 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이거는요 양극, 그러니까 디퍼렌셜 엔디드 시그널이고요. 시그널 인풋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4V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결과적으로 얘는 차동 신호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V 인풋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1분의 3으로 잠깐만 4V란다. 얘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얘보다 훨씬 넓었는데 죄송해요. 이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0V라고 돼 있죠. 네. 10이잖아요. 입력 전압 따라 다른데 이 사양을 보면 인풋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면 개인이 1배 개인이 1배네요. 1배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아유씨 틀렸다 이거 죄송해요. 이 전자부품 사양은 10V 레인지에요. 그 얘도 얘는 여기가 그라운드로 잡혀 있긴 한데 출력이 여튼간에 양극 디퍼렌셜 엔디드 잠깐만 이게 양극이라고?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기억이긴 한데 이게 양극이 아니었던 걸로 내가 진짜 양극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양극 맞나봐요. 죄송해요. 밴디드 시그널이고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1대1 변환하는 애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좋아요. 대신에. 그래서 그냥 전압 들어오면 똥 하고 내가 왜 3분의 1이라고 적어놨지? 이유가 있는데 왜 3분의 1이라고 적어놨을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또 기억이 안 나요. 이 3분의 1 적으면 이유가 있을 건데 뭐지? 내가 이거 분명히 3분의 1 아닌가 본데? 한 분의 1인가 봐요. 그래서 얘가요 AC 신호 아까 뭐가 틀려? 틀리죠? 아까 3330이랑 ISO 둘러서리면 기능은 거의 같아요. 근데 3330은 플러스 마이너스 1V였죠. 네.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1V로요.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100V를 센싱한다고 해보죠. 그죠? 네. 그러면은 저항을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까요? 100대 1로 나눠야 할 거예요. 100을 1로 해야 되니까. 근데 센서 전압이 10V면 몇 대 몇으로 나눌까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10V로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V로 한다면 10분의 1만 하면 되죠. 네. 저항 비율이 확 낮죠. 네.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저항 오차가 틀려요. 오차. 100대 1보다 10대 1이요 분압 저항비 오차율이 훨씬 낮습니다. 훨씬. 그래서 센서는요 원래는 큰 전압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3330이 꽤 훌륭한 소자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정밀도 면에서는 ISO 둘둘사가요
레인지가 넓다 보니까 훨씬 저항 디바이더를 작게 쓰고 오차가 더 적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TI 거에선 AC 전압 센싱 쪽을 둘둘살 쓸 수도 있고 아까 3330을 쓸 수도 있고요. DC 쪽은 그냥 3330이 훨씬 더 간편해서 그걸 많이 써요.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얘는 전원을 따로 줘야 되거든요. 아까 3330은 전원 따로 안 줘도 돼요. 얘는 전원 내장형이거든요. 되게 회로가 좀 더 간소하죠. 그래서 이런 회로들마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네. 꽤 장시간 얘기했는데 네. 하나도 기억 안 나시잖아요.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TI-4 혹은 그 OPM프 레퍼런스 회로도가 좀 있어요. 찾아보면은 네. OPM프 뭐 포켓 레퍼런스 뭐 가이드 아니면 OPM프 레퍼런스 가이드 이런 거 있어요. 뭔가 TI 거 아니더라도 이런 자료가 TI 거 에브리원 OPM프였나 보다. 맞다. 갑자기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TI 거 자료 찾으면요 여기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워낙 TI는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이씨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태분한 등가부터 해가지고 임피던스 쪽에 있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트랜지스터 이제 OPM프 특성 같은 거 이렇게 프리식은 어떻게 만든다 이런 거 다 설명되어 있어요. 얘가 방금 제가 말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의 프리 과정이에요. 두 개의 차이를 나눕니다. 그래서 1-V 플러스가 V면 마이너스가 V2 잡았네요. 요거예요. 요거 수식 나온 게 요거예요. 네. 그렇다. 아까 생각해.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전자회로 책을 따로 보실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인터넷에서 구입 가능한 정보들이 있으므로 저걸 먼저 참고하시고, 저것도 어려워. 좀 난 따로 보고 싶은데 전자회로 책 아니면 아날로그 실험책 이런 거 보시면 관련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보드를 면밀하게 한번 회로도랑 보셔서 네. 걔를 연결을 해야 돼요. DSP랑 인버터 사이에 케이블을 써가지고. 네. 그러면 그 회로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